수확기 쌀값 하락 속에 농민들이 나락 적재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밥쌀 수입 중단과 직불금 인상을 위해 강력 투쟁을 천명했습니다. 전주 시내버스 회사가 법정 관리를 전격 신청했습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사 청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예정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한 내용마저 부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희귀종은 조사하지도 않았고 대안부지 검증도 부적절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수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팽팽히 맞서던 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타결됐지만 군산 지역 시내버스는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도내 시내 시외버스, 농어촌 버스의 70%가량이 속한 한국노총 자동차 노조와 버스 회사들은 이틀간의 협상 끝에 군산 지역을 제외하고 임금을 10% 인상하기로 어젯밤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군산 지역은 끝내 합의에 실패해 오늘 새벽부터 시내버스 110여 대가 멈춰서는 파업에 돌입했고 출근길 시민들의 큰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 2개 시내버스 회사 노조는 오늘 하루 전면 파업을 벌일 예정이며 사측과 협상 여부에 따라 추후 투쟁 소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의 한 시내버스 업체가 전격적으로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늘어나는 적자로 인해 더 이상 경영이 어렵다는 것인데 법정 관리가 받아들여지든 기각되든 우려는 적지 않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전주 시내버스의 4분의 1을 운행하고 있는 신성역에 지난달 말 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자본 잠식이 9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경영 악화가 심각하고 더 이상 불어나는 적자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보조금이 100%가 나와야 하는데 보조금이 80%가 그냥 안 나오니까 도저히 이제 끌었다 쓰다 이제 도저히 이제 돈 나올 때도 없고. 법원은 우선 신성역에게 채권과 150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동결할지 이번 주 안에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후 법정 관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최장 6달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만약 법정 관리가 받아들여져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고 채무 변제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조 조정 등이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급여 동결, 또 여타원 다른 연차랄지 이런 것들이 동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우려되는. 법정 관리 신청이 기각되면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돼 심각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회사가 문을 닫게 돼 근로자는 최악의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되고 버스 운행도 파업 상황처럼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법정 관리를 하냐 안 하냐 여부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시민의 버스위원회하고 우리 시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법조계에서는 신성역액이 하루 연금 수입이 4천만 원에 이르는 만큼 법정 관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번 법정 관리 신청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전주 시내버스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예정지인 백석제에 대해 환경 파괴 논란이 일자 환경청이 전북대 측에 환경 영향을 다시 분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 만에 나온 보완평가 결과조차 부실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과거 자료가 그대로 옮겨졌는가 하면 일부 희귀종은 조사에서 누락됐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군산 백석제의 환경 논란이 일자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전북대 병원 측에 요구한 보안 환경 영향평가, 멸종 위기종인 동미나리 등에 관한 식생조사는 올해 6월과 9월에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첨부된 사진들은 봄에 촬영된 것인 양 잎과 줄기 등이 많이 자라있지 않습니다. 지난 6월 왕버들과 갈대군락을 찍은 환경단체의 사진과 비교해보면 생육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실제 현장 조사를 했는지 환경단체가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지만 담당 연구자는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노벨상 받은 연구 문헌도 전부 다 옛날 거 썼던 거 다 써갖고 자기의 축적된 지식을 갖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문제지. 보안 용역에서 대안부지로 논의된 것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군산시가 검토한 8곳은 용도 변경 문제로
병원 건립이 사실상 어려운 곳이어서 백석제의 대안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석제에서 환경단체가 확인한 국내 희귀종 양뿔사초는 아예 조사되지 않았고 멸종위기종 물고사리에 관한 내용도 일부 누락됐습니다. 명백하게 환경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이 됐고 더욱이 거짓으로 작성된 게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건 관련법에 따라서 영향평가서는 반려를 해야 되고 부실을 넘어 거짓 작성 논란까지 보안 용역을 둘러싼 문제가 커지자 환경청은 이번 주로 예정된 백석제 병원 부지 타당성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어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확정 고시된 가운데 도내에서 반대 집회와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노동시민단체 회원 100여 명은 새누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전환과 노동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새누리당과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전주 오거리 광장에서는 도내 초중고 교사들이 촛불 집회를 열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국정화에 반대한다며 고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건설업체 대표 49살 홍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13년 전북 혁신도시 내에서 공사를 하던 중 근로자 396명의 임금 13억 2천여만 원을 고의로 체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익산 웅포면의 한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3채 1,700제곱미터가량을 태웠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종이와 비닐 등 폐기물이 다량으로 쌓여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9,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에는 순창 구림면의 한 소사육 농장에서 불이 나 어미소 6마리와 송아지 2마리가 불에 타는 등 6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벼농사가 풍년이지만 농민들은 가격 폭락에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농민회는 쌀값 보장과 밥쌀 수입을 반대하면서 벼 적재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임홍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시 청사 주차장에 소형 화물차가 산물벼를 싣고 들어옵니다. 농민들은 포대벼를 2단으로 쌓고 적재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농민들은 풍년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산지 쌀값이 지난해에 비해 20% 가까이 떨어졌다며 생계 보장 차원의 어쩔 수 없는 행동이라고 하소연합니다. 계속 생산비는 올라가고 비료값, 농약값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가 만든 연봉이 20%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상당한 사격이죠. 특히 쌀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밥쌀 수입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관세와 513%로 인해서 이 밥쌀용 쌀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쌀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민회는 정부 수매량을 당초 계획보다 배가 많은 100만 톤으로 확대하고 대북쌀 보내기를 통해 넘쳐나는 재고쌀 문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북쌀 보내기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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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농민회를 비롯해 도내 6개 시군 농민회가 동시다발적 벼 적재 투쟁에 나섰으며 직불제 10% 증액 등 농업 예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농민회는 이와 함께 오는 14일 전국 농민대회를 앞두고 정부의 기만적인 쌀 대책을 본세하겠다고 밝혀 추수기 농민투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쌀이 남아도는 상황은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50년 전부터 벌어진 일이다 보니 일본은 면적을 절반으로 줄이는 구조조정을 했는데요. 벼농사에 의존하는 우리 농촌과 쌀 생산 기지로 조성되고 있는 새만금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은 지난 1960년대부터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가와 식생활 변화로 논농업의 경제성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논을 휴경하거나 대체작물을 심도록 하면서 논 면적을 줄이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1960년에 330만 헥타르던 노는 10년 만에 110만 헥타르가 줄어 220만 헥타르가 됐고 현재는 160만 헥타르만 남아 50년 만에 정확히 절반으로 감축됐습니다. 절반으로 쌀 재배 면적을 줄였습니다. 60년에서 70년 일본이 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논면적만큼 재배 면적을 줄인 거예요. 얼마나 구조조정을 했는가. 1970년부터 간척지 조성도 중단하고 이미 조성된 간척지에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사료 재배나 낙농, 원예 등을 권장했던 것은 우리에게 주목할 만한 사례들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조성 중인 새만금을 쌀 생산 기지로 만드는 것이 과연 미래지향적이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간척지인 새만금에서는 현재 농경지 절반가량을 쌀 생산단지로 만드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농식용지 전체 8,570헥타 중에서 그중에 쌀을 포함한 주곡 생산단지는 3,629헥타로 약 42% 정도 지금 하고. 일본처럼 축산사료단지나 친환경 낙농단지, 신선채소단지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정부 역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밥쌀 등의 벼를 재배하는 이보단 어떤 사료용이라든가 또 가공용 쌀 생산 단지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도. 쌀 생산 조정이 갈수록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최대 규모 쌀 생산 단지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내부 개발에도 새로운 접근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 노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도내 65세 이상 노인 33만 1,000명 가운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마친 노인은 26만 3천 명으로 지난해 24만 3천 명보다 8%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날짜에 맞춰 보건소를 방문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주소지 관계없이 일반 병의원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중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109.24로 한 달 전과 동일하고 1년 전보다는 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감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 물가지수는 107.06으로 역시 지난달과 동일하고 1년 전보다 0.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3 세계 잼버리 유치를 위해 전라북도가 홍보전에 나섭니다. 전라북도는 어제부터 닷새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스카우트 총회에서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40개국 600여 명의 스카우트 인사들을 상대로 새만금과 전북의 장점을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2023 세계 잼버리 개최지는 오는 2017년 세계 스카우트 연맹 총회에서 결정되며 전북은 폴란드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제 민간 교류를 넓히기 위한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자리한 국제교류센터는 자매결연을 맺은 8개 해외 도시와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도내 외국인 18,000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제교류센터 설립은 전국 시도 가운데 인천, 부산, 대전, 광주에 이어 전북이 5번째입니다. 지방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업무를 맡는 코트라 지방지원단이 전북에도 설치됩니다. 국회 전정희 의원은 전국 9개 지역에 코트라 지방지원단이 설치되면서 전북만 배제됐다는 지적이 높자 전북에도 설치하는 쪽으로 계획이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지방 중소기업청 내에 수출 전문위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는 형태로 중소기업 대상 해외 마케팅 지원과 특화 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이스타 항공이 누적 탑승객 1,500만 명을 돌파한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스타 항공은 어제 군산공항에서 지난 2009년 취항 이후 누적 탑승객이 1,500만 명 기록과 19만 시간 무사고 운항을 축하하고 고객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노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스타 항공은 13대 13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국제선 14개 정기 노선과 국내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국제항공안전평가제도인 IOSA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군산시의 합해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이 효율적인 운영으로 전국 지자체나 관련 시설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완주군은 삼봉 신도시의 내년 상반기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도내 시군 소식을 이흥래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2013년 262억 원을 들여 준공된 군산시 합해수 처리 자원화 시설은 하루 150톤의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데 최종 건조된 슬러지는 시멘트 회사의 연료로 판매, 과거 매립 처리비에 비해 연간 29억 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보일러를 가동함으로써 탄소 배출권 확보는 물론 비용 절감액과 부산물 판매 수익이 연간 1억 2천여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삼봉 신도시는 2019년 말까지 주택 5,700여 호, 인구 14,000여 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완주군은 이를 위해 LH가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 교육, 복지시설 건립과 공공기관 유치, 그리고 저렴하고 우수한 주거단지 개발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최근 도시지역 아파트들의 고분양가로 인해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완주군은 LH와 협의해 보다 저렴한 분양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 건강도시로 선포됐습니다. 남원시는 지난 7월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정회원 인증표를 받았으며 10월에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 건강도시연맹으로부터 건강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고창과 부안 지역 생활문화예술 동호회가 세 번째 교류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고창과 부안 지역 동호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을 연 교류 전시회는 어제와 오늘 고창에서 열리고 오는 10일부터는 부안군청으로 옮겨 전시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군산시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군산산림조합, 주식회사 유니드와 3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방제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조합은 벌채 작업과 제거목 운반 처리를 하며 유니드는 피해 벌채목의 파쇄 작업을 책임지는 등 역할 분담으로 방제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내년 3월까지 월명공원과 음파호수공원 등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지역에 대한 방제 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순창군이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시민 절수 운동을 전개합니다. 순창군은 물 절약을 당부하는 현수막을 시내 중심가와 읍면에 내걸고 생활용수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리플릿을 제작해 각 가정에 배포하는 등 상수도 관로도 체계적으로 점검해 누수를 막기로 했습니다.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중평마을에 위치한 청자 가마터에 3차 발굴 조사가 실시됩니다. 3차 발굴 조사는 국립정주박물관과 군산대 박물관이 진행하는데 진안군은 이번 발굴 성과를 토대로 문화재 지정과 유적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안 도통리 중평 청자가마터는 고려 초기나 후백제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 호남 지방에서 가장 먼저 조성된 가마 유적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와 행사 소식 등 안내해드립니다. 기획공연 인디블루 뮤직 페스타가 오늘부터 닷새간 익산 예술의 전당과 서동 국화축제 야외 무대에서 무료로 펼쳐집니다. 국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자막발레 돈키호테가 오늘 고창 문화의 전당 무대에 오릅니다. 고백을 주제로 한 정하영 씨의 세 번째 개인전이 오늘까지 우진 문화공간에 마련됩니다. 빅밴드 루비사운드 콘서트가 오늘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관객과 소통하는 힐링 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지다가 오는 22일까지 한해랑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인쇄전자 분야의 기술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오늘부터 사흘간 전주 르윈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지봉 임산본 대상 전국 정가 경창대회가 오늘 전주 전통문화관에서 치러집니다. 제1회 삼례 문화누리 예술제가 오는 7일 삼례문화예술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됩니다. 제1회 전주시 소아문화제가 모레 전주시청 강당과 노송광장에서 열립니다. 임신, 출산, 육아 정보를 모아놓은 전주 MBC 베이비 페어가 내일부터 나흘간 전주대학교 희망홀에서 열립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겠고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1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